초콜릿으로 유명한 국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나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왜냐? 초콜릿 상품명으로 가나를 쓰고 있는 기업도 있을 정도니까. 물론 이건 기업에서 카카오 원산지의 나라 이름만 사용하고 있을 뿐 가나에서 직접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가나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를 아주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가나의 카카오 생산량은 무려 전세계 2위 뿐만 아니라 가나에서는 금 생산량이 전세계 6위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것만 보게 된다면 가나라는 국가에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최근 가나가 일방적으로 채무 상환 중단을 선언해버렸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니 그 이유는 가나의 정부 부채가 미쳐버린 수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에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81.8%를 기록했고, 심지어 세계은행은 2022년 가나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4%를 찍을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죠. 아니, 금이랑 카카오 수출 순위권 안에 드는 나라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왜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나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가나의 물가 상승률만 54.1%를 달성하게 되었고, 실업률이 13.9%를 찍은 이후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내일 이거 빼면 카카오 함량도 아니고 81.8%가 정부 부채 비율이라고? 가나 경제 위기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나는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크기는 약 2,385만 3천 헥타르로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는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수는 약 3,400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은 숫자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난 2022년 12월 19일 가나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대외 채무 상환 중단 선언. 저기 저한테 돈 빌려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갑자기 징그럽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돈 빌린 애들이 저러면 꼭 불안하더라. 너 이상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지? 하하하. 여러분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분간 돈을 못 갚을 것 같네요. 내가 이럴 것 같더라. 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사정사정 하길래 돈 빌려줬더니 이렇게 통수를 쳐? 제가 안 갚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약속. 뭐 이런 식으로 가나 재무부는 130억 달러, 한 하루 약 16조 원의 유로 본드를 비롯해 기업 대출, 양자간 대출 등에 대한 이자 상환을 중단하는 임시적 비상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유로 본드란 국제 체의 하나로 발행인이 외국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타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죠. 쉽게 말해 채권을 발행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화폐 단위인 달러나 유로 같은 것으로 발행된 채권이라는 건데, 가나가 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거야. 결국 영국의 국제통신사 로이터 통신은 가나의 상황을 보고 말이 채무 상환 중단이지 사실상 디폴트 상태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 말은 즉 현재 가나의 경제 상황이 진짜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는 사실 아프리카에서 꽤 잘 나가는 국가였다고 하네. 사실 가나는 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라고 합니다. 일단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 가나라고 하면 카카오를 빼놓을 수 없죠. 약 80만 톤 정도의 카카오를 생산하면서 전세계 카카오 생산량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나에는 카카오 말고도 다른 자원이 매우 풍부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가나는 금 생산량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으로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2021년 가나의 금 생산량은 세계 6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나에서는 많은 카카오와 금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나 석유 같은 다른 자원도 풍부한 국가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가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상이 난리가 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GDP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실제로 가나의 GDP는 2015년 약 494억 1000만 달러, 한 하루 약 60조 6600억 원에서 2019년 약 683억 4천만 달러, 한 하루 약 83조 9100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하죠. 이건 4년 동안 GDP가 38% 정도 올라갔다는 소리인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던 가나가 어쩌다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듯 가나 또한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죠. 일단 가나는 매년 심각한 수준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아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재정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가나의 재정 적자는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 하면 2020년과 2021년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각각 13.8%와 12.1%를 기록해버렸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2021년 가나의 GDP가 775억 9천만 달러, 한 하루 약 95조 2,700억 원이었으니 이걸 계산해보면 2021년 재정 적자만 해도 약 11조 5,200억 원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가나가 도대체 뭘 했길래 재정 적자가 저렇게 심각한 수준이 되었는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나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늘려야 했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19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 의료 장비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이 중단된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과금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 가나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적자인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팍팍 써대면 남는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당연히 정부에서는 있는 돈 없는 돈 싹 다 끌어모아서 지원 정책을 펼쳤죠. 그런데 돈 나갈 일이 늘어나는 것만 해도 어지러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가차없이 돈 들어올 일까지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나는 카카오나 금, 석유 같은 것들이 풍부한 국가였으나, 여기서 문제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아봐야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돈이 된다는 거야. 이전까지는 팔리고 내놓으면 다른 국가에서 알아서 사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카카오와 금, 석유를 찾는 곳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 결과 가나는 엄청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은행 아프리카 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나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5.8%를 찍었을 거라고 하죠. 여기서 말씀드린 경상수지란 국제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상거래에 의한 수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간의 거래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뜻하죠. 이 말은 즉 가나는 수출로 인한 수익보다 수입으로 인한 지출이 더 많은 상태라는 건데, 아니 카카오랑 금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국가가 경상수지 적자를 찍어버렸으니 가나 경제 상태는 뭐 말 안 해도 제대로 망했다는 게 눈에 훤히 보이고 있죠. 잠깐, 그래도 이제는 다시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최근에는 국가 간의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나는 수출이 늘어나도 웃지 못할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죠. 먼저 가나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를 세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세디화의 가치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실제로 2022년 1월까지만 해도 달러당 환율이 약 6세디였지만 2022년 11월에는 14세디를 넘겼고 2023년 1월 30일 기준으로 1달러에 12.41세디, 한 하루에 약 1228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1년 사이에 세디의 달러당 환율이 2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잖아요. 일단 수입할 때도 떨어진 화폐 가치만큼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겁니다. 가나는 불과 1년 사이에 같은 물건을 수입하려고 해도 원래 값보다 2배는 더 주고 수입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가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수입품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22년 소비자 물가가 2021년보다 5.1% 올랐다고 하니까 5.1%만 해도 1998년 IMF 외환 위기 시절 7.5%를 찍은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상승률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가나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다 못해 턱이 뽑혀나갈 수준이라고 하네. 먼저 가나의 물가 상승률은 2022년 1월 기준 13.9%를 찍었다고 합니다. 5%만 올라도 오마이갓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인데 13.9%라니 벌써 어지러지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 하지만 가나 인플레이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물가 상승률이 미친듯이 상승해서 2022년 12월 가나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54.1%. 품목별로 보면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82.34% 증가했고, 가구와 생활용품은 71.52%, 운송비용은 71.42%, 식품 가격은 59.71%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가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몇 배나 더 심각할 거라고 하는데요. 2022년 5월 BBC의 기사에 따르면 엄청난 물가 상승이 시작되기 전 토마토 한 통의 가격은 원래 20세디, 한 하루에 약 2,000원이었지만 5월에는 40세디, 한 하루에 약 4,000원으로 2배나 오른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죠. 아무래도 가나의 경제 상황이 각박 그 잡채이다 보니 결국 가나 정부는 막대한 양의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제가 이러다가 망해버릴지도 몰라요. 사정이 딱하긴 한데 뭔가 나중에 돈을 안 갚겠다고 할 것 같은 그런 관상이란 말이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빌린 돈 떼어먹는 그런 나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이걸 믿어 말어. 아 참 진짜 난 너무 착해서 문제라니까. 저 애가 큰맘 먹고 빌려줄게.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린 가나는 2021년에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약 80%를 찍게 되었고, 2022년 가나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IMF는 90.7%를 찍을 것으로 예측, 심지어 세계은행은 무려 104%나 되는 정부 부채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나는 세입의 70%에서 100%가 부채 상환에만 쓰이는 등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가나 국민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가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가나의 실업률은 무려 13.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 아니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의 약 70%가 고용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야. 도시 노동자의 56.4%, 농촌 노동자의 80%가 언제 일자리를 잃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데다가 심지어 여성의 경우에는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거라고 하죠. 가나는 이전부터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가나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는 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찾다가 돌고 돌아 자기 몸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라고 하죠. 게다가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근로자, 사업가, 관광객, 심지어 경찰관까지 찾아온다고 하니 정말 끔찍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몸을 팔아도 많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가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2019년의 일이다 보니 현재 가나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결국 가나 정부는 어떻게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만 했고, 이들이 찾은 방안은 다름 아닌 IMF에서 돈을 빌려오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는 IMF로부터 30억 달러, 한 하루 약 3조 6,800억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가나 정부는 부채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나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 프로젝트는 너무 잦은 변경과 채권자들을 유혹할 만한 조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과연 가나가 부채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가나가 우리나라처럼 IMF의 구제금융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시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